고래들은 뭘 볼까요? 마이클 허들스톤, 유튜브 200만 구독자, ICT 창립자라고 불리는 전설, 30년 경력. 이 사람이 만든 개념들이 있어요. 오더블럭, 페어밸류 갭, 리퀴디티 갭. 전 세계 ICT 트레이더들이 이걸 씁니다. 스마트 머니 컨셉, 줄여서 SMC.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리차드 와이코프, 19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의 전설. 이 사람이 처음 말했어요. 스마트 머니를 따라가라. 와이코프의 철학, 허들스톤이 현대화. 지금 전 세계가 쓰는 SMC. 근데요, 이거 제대로 배우려면 유튜브 영상 20시간짜리 봐야 해요. 영어로요. 저도 다 봤어요. 그리고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저 지표 센세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딱 세 가지. 리퀴디티 갭, 고래가 어디서 털었나, 오더 블록, 기간이 어디서 샀는지, CBD, 누적 거래량 델타, 진짜 사고 있는지. 오늘 복잡한 영어로 된 강의 20시간이 아닌 이 영상 20분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허들스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패배하도록 설계된 교육을 받는다. 우리가 배운 기술적 분석, 기관들한테는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보는 걸 봐야 해요. 첫 번째, 리퀴디티 갭, 어디서 손절을 털었는지. 두 번째, 오더블록, 어디서 기관들이 주문을 쌓았나. CBD, 실제로 매수가 진짜 들어오는 건지. 이게 진짜 차트 분석입니다. 오늘은 저 지표 센세 닉네임에 맞게 이 SMC 트레이딩을 지표로 간편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리퀴디티 갭입니다. 지표 검색란에 리퀴디티 그래프스를 검색하시고 두 번째 나오는 걸 클릭합니다. ICT의 창시자 허들스톤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리퀴디티예요. 즉 유동성이죠. 이런 고점들에는 뭐가 몰려있을까요? 손절 주문이 몰려있겠죠. 여기서 숏 포지션을 간 개미들은 포지션을 이 고점 구간에다가 체크를 할 거예요. 고점이 뚫리면 손절해야지 이러고요. 여러분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허들스톤의 말로는 Liquidity is the pure, 유동성은 연료라고 해요. 기관들이 큰 주문을 체결하려면 반대편의 주문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숏 주문 스탑을 체결 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화면처럼 고점을 이렇게 뚫어요. 즉 손절 주문을 체결시켜서 그 물량을 다 받아 먹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리퀴디티 수입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치한 지표가 이걸 쉽게 보여줍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고점 위에 유동성을 털었다는 뜻이에요. 녹색 동그라미들은 저점 아래 유동성을 털었다는 거죠. 즉 롱을 체결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먹고 이렇게 오른 거예요. 숏은 반대이고요. 이 지표에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의 크기가 중요해요. 크기가 weak body ratio라고 꼬리 대비 몸통 비율인데 클수록 강하게 유동성을 먹었다. 그 말은 즉슨 반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들스톤의 ICT 전략에는 수십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엇 파동 이론도 그렇고 ICT도 그렇고 만든 제작자는 사실상 트레이딩 대회나 검증이 된 사람들은 없어요. 허들스톤도 큰 대회에 나가서 입상 경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이론 자체로 돈을 번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어떻게 자기만의 것으로 각색을 해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표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ICT의 정석적인 방법도 저 지표 센세 채널에서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한 매매법은 매우 간단한데 강력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색 동그라미가 뜨면은 유동성 수입이 일어났다는 거고 개미들의 물량을 털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는 숏으로 진입하시면 되고 이 녹색 동그라미 구간들에서는 개미들의 롱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반대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기에 롱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클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쿨다운 확인 방법인데 같은 색의 동그라미가 3번 이상 떴을 때 신뢰도가 더욱 높아요. 이런 구간이요. 이 구간에서도 하나, 둘, 세 개가 뜨고 올라갔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구간들에서 유동성 수입이 꼬리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복마감했어요.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랑 반대로 흘러간 거잖아요. 이런 구간에선 바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도 동의를 하겠죠. 세 번째에서 결국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들의 손절은 메꿀 수가 있었겠죠. 이 구간도 보시면은 꼬리 밑으로 결국 떨어져서 손절하고 한 번 더 유동성 수입을 하고, 즉 베어 트랩이죠. 이 녹색 동그라미 하방으로 복마감하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트랩을 준 상태로 올라가 버린 거죠.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손절하면 되고, 여기서 불트랩으로 다시 내려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하였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유동성 수입 하나만 보고 매매하기에는 딱 봐도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을 더 적용을 해봐야죠. 두 번째 지표는 오더 블록입니다. 지표 검색란에 오더 블록스를 검색하시고 플럭스 차트가 만든 걸 클릭합니다. 이 오더 블록은 허들스톤이 만든 용어예요. 기존에는 서플라이 앤 디맨드라고 불렀는데 허들스톤이 더 정교하게 발전을 시킨 개념이에요. 기관들은 한 번에 못 사요. 물량이 너무 크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삽니다. 그 구간이 차트에 남아있고 그게 바로 이런 오더 블록 구간입니다. 허들스톤 말로는 오더블록은 스마트머니의 발자국이라고 해요. 재밌는 건 가격이 다시 이 구간으로 왔을 때 반드시 반응을 해요. 왜냐면 기관들이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래서 오더블록은 강력한 지지저항 역할을 합니다. 즉 최신 지지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보시면 이 초록 박스가 불리시 오더블록이라고 지지 구간입니다. 즉 기관이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지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빨간색 박스는 베어리시 오더블록이라 하고 기관이 매도한 자리예요. 즉 이 구간에선 이렇게 강력한 저항이 나타납니다. 매매법은 심플해요. 오더블록이 여기서 형성되고 나면 기관이 매수한 자리잖아요. 그럼 기관이 매수한 자리인데 이 가격 밑으로 가격을 떨어뜨려 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시나리오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여기서 SR 플립이 됐을 때 우리는 숏으로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구간이 유지되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전부 롱 매집 구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기관이 매도했던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다시 숏 진입해야죠. 손절은 똑같이 박스 반대편이고 여기서도 SR 플립으로 상승하면 롱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더블록은 많이 알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디테일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신선함 vs 숙성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오더블록은 처음에 터치한 이런 구간이 가장 반응이 좋아요. 즉 첫 터치 구간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보면 되고 계속 터치가 거듭될수록 신뢰도가 낮아져요. 여기서도 처음 터치에서는 상승이 바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첫 번째 저항에서는 크게 떨어졌고 보시면 지금이 네 번째인데 여기가 뚫릴 확률이 이제 높아진 거죠. 즉 숙성이 될수록 뚫릴 확률이 높은 게 오더블록이고 프레시한, 신선할수록 지지 저항 역할이 크다. 그래서 프레시 대 미리게이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다들 그냥 뭐 오더블록이라고 무조건 들어가는데 우리 지표 센세 교육생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지표는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이렇게 거래한 물량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물량의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강한 지지 저항을 나타내요. 그게 이 지표만의 특징이죠. 일반 우리 오더블록 작도로는 POC도 확인하고 피벗도 보면서 정밀하게 재야 돼요. 하지만 이 지표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배워보셨으니까 아까 전에 배우신 지표랑 혼합해서 매매를 알려드려야죠. 자, 이제 지표 두 개를 설치해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유동성 수입이 일어난 오더 블록들은 더욱 강력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해요. 아까 전에 이 유동성 수입 지표가 동그라미가 클수록 수입의 형태가 강한 유동성 수입이 일어났다고 설명드렸었죠. 이런 구간에서 진입한 롱 물량이 손절 스탑을 여기다 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손절시키면서 유동성을 흡수해서 오르면서 만든 오더블록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번째 지지에서는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동그라미랑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구간에서 오더블럭이 나타났고 87%의 거래량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신선도 대 숙성도. 즉 신선하게 첫 번째 저항에 닿은 구간은 강한 저항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저항이 닿은 곳이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서 맞아가지고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약 마이너스 8.8%의 아주 큰 하락이었죠. 그래서 이 얼마나 간단하고 강력한 전략입니까? 그래서 정리를 드릴게요. 첫 번째, 오더블록 구간에서 유동성 수입의 형태가 나온 걸 체크한다. 체크가 되었으면 그 구간은 강한 지지 저항 구간이다. 그리고 숙성된 것보다 신선한, 즉 첫 번째 저항이나 지지를 받은 구간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더블럭의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지지 저항이 강하다. 지금 이 구간이 딱 그 모든 맥락이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자, 오답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하고 어느 구간이 더 유의미한 오더블록일까요? 누가 봐도 이 구간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 구간 둘 다 유동성 수입의 형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잖아요, 이 구간보다. 그 말은 즉슨 이 구간의 오더블록이 더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반응이 이 첫 번째 닿는 프레시한 구간에서 반응이 확실하게 나왔죠.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중치를 어디로 두시는 게 좋냐면 유동성 수입이 꼭 발생 안 하더라도 오더블록 첫 번째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숙성이 될수록 이렇게 반대로 흐를 확률이 생깁니다. 여기도 첫 번째 맞고는 약 2%가량 상승을 하였죠. 여기도 첫 번째 맞고 나서 약 1.8%가량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첫 번째 저항을 받은 순간 마이너스 3.5%가량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오더블록이 플러스 5비랑 마이너스 5비랑 낑겼잖아요. 여기서도 첫 번째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 0.71% 떨어졌고, 그리고 바로 또 첫 번째로 지지받고 플러스 0.56%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발산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두 지표의 조합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 지표 센세가 알려드릴 때 맨날 3가지씩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지표는 커뮬레이티브 볼륨 델타 CVD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원래 1980년대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때는 코인이 없었으니까 주식시장 전체의 매도 흐름을 보려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CBD는 거래량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CBD는 매수 거래량, 즉 가격을 올릴 때 체결된 양 빼기 매도 거래량, 즉 가격 내릴 때 체결된 양을, 이걸 계산하면 CBD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표는 그 CBD를 직관적으로 표현해줘요. 이렇게 라인이 초록 라인이라는 건 매수세가 CBD에서 우위라는 거고, 빨간 라인은 매도세가 우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 표지는 CBD가 상승 전환된다는 거고, 셀은 CBD가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호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점선이 위아래로 표기돼요. 이 위에 빨간 선은 손절 라인을 나타내는 거고, 아래 초록선은 테이크 프로핏, TP 값이죠. 익절 목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시면은 익절을 하였네요. 손절 구간에 닿지 않고. 그리고 바이 신호에서는 반대겠죠. 밑에가 손절 신호겠죠. 적색 점선이 손절 신호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록색이 TP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는 손절이 나왔고 이렇게 SL로 빨간 동그라미가 표기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난하게 익절을 하였네요. 이 구간 또 보시면 셀 신호가 뜨고 TP 값에 닿았죠. TP 값에 닿으면 이렇게 자그맣게 X치고 TP라고 뜹니다. 그러고 익절하고 나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 지표 하나로는 손익비가 너무 안 나와요. 이 지표 특징이 승률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손절 범위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한번 손절 나면 손익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손실폭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3가지 지표를 통합해서 매매를 해볼게요. 자, 3가지 지표를 모두 설치했는데요. 이 구간을 보시면 CBD가 롱 우위에 유동성 수입의 형태도 나타났죠. 그리고 오더블럭이 이 구간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미 오더블럭의 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숏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숏 시그널이 오더블록 구간 근처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뢰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숏 칠 거를 그냥 안 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지 않잖아요. 바로 부딪혀서 올릴 수가 있겠죠. 뭐 결과적으로는 TP가 나와서 익절을 했겠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한다기보다는 이 두 번째로 오더블록 지지받는 이 구간에서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 진입합니다. 지금 바로 이 구간이요. 왜냐면 첫 번째 지지도 아니고 두 번째 지지잖아요. 그 말은즉슨 뚫릴 확률이 좀 더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TP 값을 찍었다는 건 이쪽에 유동성을 수입했다는 거와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인 매매로 장악형 캔들로 추세 전환까지 체크하고 롱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셀 신호가 또 나왔어요. 근데 앞뒤로 막혀있죠? 여기는 저항이고 여기는 지지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확실한 시그널이 없어요. 물론 여기가 오더블록 세 번째 지지 구간이어서 신뢰도가 더 많이 낮아졌는데 아무리 많이 낮아졌다 해도 근거는 하나뿐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지지가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확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숏을 가진 않아요. 벽은 벽이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타점이 나왔죠? 그리고 손절값이 훨씬 낮기 때문에 손익비가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오더블록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신뢰도가 높으니 그때부터 승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손익비도 좋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지켜보시고 셋업을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아까 말한 유동성 수입 구간이랑 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좋겠죠. 지금은 아쉽게도 유동성 수입은 없지만 퍼센테이지는 높아서 지지가 단단하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원래 이 CBD 시그널대로 바로 진입을 했다면 2.4%의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똑같이 2.4% 정도의 범위를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현실적으로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롱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근처 오더블록 지지 구간에 유동성 수입이 있는지나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유의미한 구간인지 확인을 하고, 첫 번째 지지인지 두 번째 지지인지 숙성도랑 신선함을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셋업을 결정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지지이면서 64%고 단단하면서 아주 신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면 약 5% 가량의 큰 변동폭을 수익 볼 수 있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마음이 편해요. 우리는 손절 라인하고도 가깝고 TP값하고도 멀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입했다면 손익비가 약 1대 3.7이에요. 여기서는 손익비가 0.7?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손익비가 1대 1도 안 나오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꼭 이 매매를 조합하실 때는 이런 조합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동일하죠. 바이 시그널이 나왔어요. 손절 구간은 여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지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오더블록 지지 구간을 보면은 이 구간이 52%고 이 구간은 9%인데 유동성 수입까지 나온 구간이에요. 즉 이 구간이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이 구간이 더 중요한 구간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동성 수입이 최저점에서 나왔다는 건 기간이 분명히 여기서 매집을 했다는 거고, 세력의 평단이 이 영역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구간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를 또 수입한다면 그건 시나리오가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복마감도 볼 거 없이 이 구간에서 즉각 손절을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SL 값에 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사이인 이 중간 정도에서 셋업을 결정 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손익비가 1대6 이상이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하게 매매하겠습니까? 정액 매매로 1000테더로 했으면 6000테더가 수익이고 손실 보면 1000테더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트레이딩 할 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을 쫓아다녀야 돼요. 어떤 지표를 사용하던 이 방식은 공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진입은 되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스탑로스도 체결 안 되고 상승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항 오더블록이 여기 생겼다는 거예요. 즉 이 구간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반익절을 하던가 절반 익절을 해도 되겠죠. 그래도 손익비 1대 3 이상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비중을 정리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구간 보면은 오더블록의 첫 번째로 닿는 구간이잖아요. 그 말은 즉슨 저항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더 크게 정리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아까 구간을 약간 넘어서 다시 하락해서 SL 값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이 지표의 원리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바이 시그널이 떴고 오더블록 지지라고 해서 매매를 했다면 아까 1대3 손익빛 익절할 걸 손절이 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땐 먹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세 가지를 배우셨어요. 리퀴디티 그랩스, 오더블록, CBD. 그런데 이거 실전에서 쓰려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유동성 그랩 확인하고 오더블록 확인하고 CBD 확인하고 눈알이 돌아가요. 그래서 저 지표 센세가 또 만들었습니다. DNCBD 리퀴디티 오더블록. 이 지표는 아까 교육시켜드린 세 가지를 통합한 걸 넘어서 여러분이 더 쉽게 매매할 수 있게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더블록이 형성되고 첫 번째 구간에 터치를 하면은 숏 베스트라고 떠요. 이 구간 또 첫 번째 구간에 터치하면 숏 베스트. 즉 베스트 구간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강한 반응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두 번이 뜨면은 굿이라고 나오고 세 번째가 터치되면 뚫릴 확률 높음이라고 표기가 돼요. 그리고 4회 이상 터치하면 이렇게 롱 진입 금지처럼 진입 금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오더블록이네 그냥 들어가. 하지만 이제는 베스트에서만 최소 9에서만 세 번째부터는 최대한 보류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즉 판단이 1초 만에 끝나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지지가 몇 개인지 저항이 몇 개인지 현재 CBD 신호가 어느 부근인지 최근 지지가 어느 국면인지 최근 저항은 어떤 상태인지 CBD를 통해서 매도자, 매수자 중 어디가 우위인지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 전략에서 제가 오더블록 지지받거나 저항받을 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CBD 지표에 그냥 승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기존 방식은 리퀴디티 그랩 지표 키고 오더블록 키고 CBD 키고 세 개 다 일일이 타점 다 확인하고 TP, SL 계산하고 진입까지 결정을 해요. 근데 DN 통합 지표는 오더블록의 라인을 통해서 어떤 오더블록이 더 신뢰도가 높은지 그리고 CBD 신호를 통해서 마지막 진입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진입만 하시면 끝입니다. 즉 이것만 보면 3초 걸려요. 즉 최소 10배 아니 그 이상도 빠르겠죠. 이번에도 만드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건 파인스크립트 제작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표 드리는 조건 말씀드려야죠. 또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미 다른 지표를 가져가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댓글단 내역을 카톡 채널이나 텔레로 인증만 해주시면 또 드려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거래소 가입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그런 거 안 받아요. 필요 없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채널이나 텔레그램으로 인증만 해주세요. 바로 지표 내려드립니다. 근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소개했던 개발한 지표들 그 외에 아직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지표들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지표 매번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편해요. 라벨만 뜨면 들어가면 되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원리를 모르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리퀴디티 그랩, 오더블록, CBD 각각 공부해 보세요. 원리를 알고 쓰면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결국 트레이딩의 핵심은 지표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깊게 오랫동안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릴 지표 여러 가지를 한 달간 사용해 보시고 잘 맞는 한 가지를 최소 6개월 이상 파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지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